자, 일본 굴욕 영상 공개. 어떤 영상일까요? 중국이 공개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인민복을 입은 중국의 국장,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고 왼쪽에 넥타이 메고 정장 차림의 한 남성, 저분은 일본의 또 경제 외교 국장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호주머니에 손 놓고 고개를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방을 들고 그 옆에서 마치 수행하는 보좌관 혹은 비서관처럼 저렇게 허리를 약 한 15도, 20도 정도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저 모습을 보고 시청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듯한 저 모습. 중1 외교국장 회담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자, 저 일이 왜 벌어졌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 이후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 외무성 국장이 파견된 것인데 안에서 어떤 얘기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벌어졌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 나와서 찍힌 저 모습만 봐도 임주혜 변호사님, 내부에서의 어떤 대화 분위기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좋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 영상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영상을 중국 측에서 공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두 외교국장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를 대표해서 만난 것인데 어떤 예의 차원에서도 저런 태도가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은 좀 비판의 여지는 남는 것 같고요. 아마도 중국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금 먼저 중국 측이 일본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일본 총리가 만약 이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게 되면 일본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립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으니 그런 차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외교국장이 만났는데 오히려 중국이 더 당당했고 일본이 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가 조금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갈등이 커진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이 유사시가 됐을 때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라는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도 일본을 향해서 사실 표현하기 힘든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죠. 양국 간의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자, 두 나라가 지금 2주 넘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개입 언급했죠. 그리고 중국 외교관이 몸을 훼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일에 일본은 부적절 항의, 중국은 강한 항의. 14, 16일 동안 중국은 일본 여행,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17일 일본이 외무성 국장을 중국에 파견해서 지금 저렇게 약간 굽신거리는 모습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보복 조치들이 지금 있다면서요, 김효은 대변인님. 네, 우선 중국 외교부가 14일 날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이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무료로 취소해주고 변경해주겠다라는 방침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수수료 받지 않고. 네, 이건 무료로. 아주 국가에서 완전히 가지 말라라고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어서 16일에는 중국 문화관광부도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또 경험을 해본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또 중국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겨
뺏겨서 또 명동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원한다면 무료로 우리가 또 상담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셔틀 외교를 좀 다시 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중국에서 왜 이렇게 세게 나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이유가 지난 31일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었고 할 때 그때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함께 면담을 했었고 그때 중국 측에서 이 비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들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리고 또 수산물 개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오간 걸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상담도 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재 변호사님, 중국 내에서 일본 영화 상영도 금지됐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영화 시장이 상당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2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내 자국 영화의 비율이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네. 지금 일본 영화 이 짱구는 못 말려와 세포는 1 중국 개봉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개봉 초기에 굉장히 반응을 끌었던 이 귀멸의 칼날 역시도 지금 네. 예매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이 중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문화의 교류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이상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일본은 독도는 자기 땅 주장하고 우리는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죠. 우리 정부 항의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이 독도 질문에 대해서 일본의 악성 언행으로 주변국 불만과 항의가 유발되고 있다. 우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센카쿠 열도 그리고 일본 네. 말이죠. 예, 중국말로 다오위다오. 이쪽에서의 지금 분쟁 사실 지역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적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분 오래 못 버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리 구구파라 하더라도 구구파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또 주변 국가들과 어찌 보면 지금은 뭐 화해 무드 뭔가 네. 같이 협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전체적인 무드가 있고 최근에 에이펙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AI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이렇게 서로 협력과 공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주변국들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에 이렇게 참전하고 또 위아래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가 좀 드네요.